오늘은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위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칠판의 내용을 약간 보시고 다시 이어서 밥을 개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미끼 운영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름이란 용어를 뺐습니다. 최근 들어서 온도가 야간 기온이 영상 19도까지 떨어집니다. 동상은 21도 정도고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가을로. 가을로 바뀌면 첫째 나타나는 것은 수온이 변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온도 변합니다. 일조량도 변합니다. 여름철의 일조량은 거의 수직 상태로 비치지만 하지가 지나고 나면은 처서가 지나고 점점 기울게 됩니다. 이미 처서가 지났죠. 점점 이렇게 기울면서 해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거리상으로도 멀어지고 그리고 기울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열의 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 낚시에 재미난 것은 표면 복사열이 주간에는 살짝 오르지만 야간이 되면 냉각이 바로 생깁니다. 외기 기온에 의해서 냉각이 생기고 특히 제가 관리하고 있는 낚시터의 경우는 유입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바로 냉각이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유입수가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유속에 의해서 물이 금방 변합니다. 주간에 복사열이 높았던 표면 수온으로 약간 올라갔다 고기들이 다시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죠. 가을 낚시는 주간 낚시가 아주 잘 됩니다. 물론 여름 낚시도 주간 낚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낚시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가을 낚시는 고기들이 점점 하층, 중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고기가 밥으로 접근하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고기들이 쉽게 미끼로 접근합니다. 쉽게. 상층에 지나치게, 유인 단계에 지나치게 밥을 많이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간의 경우는 떠 있지만 주간 오후부터는 고기들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래서 2m 이내의 수심은 거의 야간 시작되기 전에 오후 한 4시 이후부터는 상당히 폭발적인 입질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중류와 상류 지역이죠. 저희 낚시터의 예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류의 경우는 잠깐 주춤하기도 해요. 그때 떠 있었던 고기가 내려가는 과정에는 약간 주춤하게 합니다. 온도가 섞이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대류가 초저녁에 발생하다가 다시 밤이 깊어지면 입질이 좋아집니다. 이유는 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미 상층과 하층의 물들이 대류가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입질이 예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은 요란스럽고 푹푹 이렇게 얘기하죠. 푹푹 쪼는 입질 같은 입질들을 많이 받는데 가을 낚시는 그런 게 적습니다. 이유는 고기가 수온이 적정한 수온, 지금 현재 수온이 22도대입니다. 적정한 수온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만 빼고는 야간 때는 온도가 21도, 21.5도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닥이 참 좋죠. 고기가 놀기, 수영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유영하기 좋고 적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 도달했다라는 것은 이미 처서가 지났기 때문도 있지만 식물들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고 녹색은 거무튀튀한 녹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머지않아 단풍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양을 최대한 수집해서 과일에 다 보내죠. 밤나무 잎사귀도 그렇고 뻔나무 잎사귀도 그렇고 그런 열매가 있는 나무들의 색깔이 점점 진녹색, 검녹색 이렇게 변하죠. 그러다가 약간 누런기가 변하면서 붉은색 또는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베타카로틴의 색소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름자를 지난번에 붙였던 여름자를 빼고 미끼운영술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미끼운영술은 전천으로 사용하는 미끼운영술입니다. 기본을 충분히 터득하시면요, 뭐 미끼 사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더 보태면은 기능과 성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과 성능의 문제는 그동안 누차 강조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떡밥의 특성을, 떡밥별로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는 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시간 지나면 떡이 져가지고요, 미끼 기능만 삽니다. 점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떡밥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전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분은 물의 포화 상태가 딱 되면요, 점도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 그 중요한 물성의 것을 통합해서 기능이라고 합니다. 확산도 역시 기능이죠. 두 개는 서로 상반된 관계죠. 하나는 떨어지려고 하는 힘들이 강한 것들, 퍼지려고 하는 힘들이 강한 거죠. 하나는 뭉치려고 하는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바늘에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물질들이죠. 그걸 기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기능이 나눠서 생각을 하면서 점성과 확산성을 잘 활용을 하면은 미끼는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 물질의 기능은 맛도 같이 병행하고 따라가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바늘에 있는 잔분감입니다. 바늘에 얼마만큼의 잔분감을 남겨둘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게 이 점성이고요. 바늘에서 떠나서 쉽게 넓게 퍼지게 하는 것. 여기에 더 기능에 가미를 하면 비중이 따라가겠죠. 그리고 최적이 따라갑니다. 최적은 곧 부피는 곧 비중을 영향을 줍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동일한 물질도 팽창하면 최적이 드러납니다. 무게는 같은데 팽창하니까 전체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분 종류들의 입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가벼워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점성으로 되는 거는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가루로 만들거나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면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워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단위 최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성 물질은 비중과 가벼움과 그리고 확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가 성능이죠. 성능에 대한 것은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맛의 종류는 식물성, 동물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식물성에서 동물성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 지방입니다. 전분이나 탄수화물 종류는 동물성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백질 종류죠. 지방하고.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낚시미끼로 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식물성, 동물성도 원가루를 따지면은 식물성의 대표적인 것은 단백질이고 지방인데, 이 단백질의 대표적인 식물성은 콩가루에 있는 단백질이죠. 식물성 단백질.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동물성의 단백질은 살코기 속에 들어있는 가루죠. 어분 또는 육분. 흔히 얘기하는 육분은 번데기 가루 종류죠. 다른 건 안 씁니다. 육분은 주로 번데기 가루. 그리고 동물성의 어분이 있죠. 어분은 주로 생선가루. 물론 이제 여러 종류의 가루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건 특수 용도로들 하는 거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에서도 주정부는 단백질과 지방이다. 근데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하냐? 맛을 머금고 있는 맛이 상당히 셉니다. 단백질도 맛이 있지만 지방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어분 종류에는 어유를 별도로 또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어제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어유를 쓰죠. 그래서 상어, 간, 어유, 새우, 어유. 새우 어유가 크릴새우유라는 거죠. 크릴새우 기름. 뭐 이런 것들이 물고기를 유인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게 지방이죠. 지방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물성과 식물성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형성이 되지만 동물성, 식물성에 고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향과 성분이 있습니다. 이 향과 성분에 따라서 물고기를 접근한 물고기들이 또는 멀리 있더라도 이 맛이 이동을 해서 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요소들. 집어기능까지 맛도 집어기능까지도 갑니다. 근데 근접해서 고기들이 주둥이를 딱 대고 미래, 맛을 느끼는 미래, 수염, 잉어들 같은 경우는 수염, 붕어는 미래라는 구멍이 3개가 있다 합니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성분의 맛과 향을 다 근접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떡밥은 잘 잡혀, 누구의 떡밥은 안 잡혀. 그게 맛입니다. 사실은 이 맛과 성분은, 향 또는 맛과 성분은 상당히 단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고단백질, 높은 향을 보유한 것일수록 비쌉니다. 자연의 향이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그래서 향과 성분의 구성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향, 아미노산 등으로, 물론 모든 것이 아미노산 종류로 나중에 1차 단계가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화 됐죠. 그래서 먹고 사람도 아미노산화 전환 과정을 거쳐서 신체로 영양을 흡수하죠. 그래서 탄수화물도 일로 가고 일로 가죠. 독특한 맛과 향을 보유합니다. 그걸 축출해내는 것이 아미노산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첨가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나오죠. 액상 또는 가루,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과 성능을 이해하시면, 기능은 쉽게들 많이 이용들 하세요. 성능을 이용하실 줄 모르세요. 성능은 이 맛이, 이런 맛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 전통적인 미끼가, 동물성 미끼의 대표적인 건 지렁이입니다. 땅지렁이입니다. 지렁이를 집어넣는 고기들이 좋아한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냄새 자체가 조금 독특한 내가 나고, 그 속에서 아미노산이 나오는 노란 체액들이 냄새가 좀 독합니다. 그래서 지렁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곤충류에 해당하는 지렁이 꿈틀거리는 모습이 싫어서 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이제 레저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동물성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미끼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떡밥 종류들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엇을 쓸까? 어떤 기능을 쓸까? 어떤 성능의 것을 쓸까? 두 개를 잘 조합하는 게 낚시 미끼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설명드려 나가는 것들의 대부분의 내용의 얘기가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드렸으니까요. 기억해 두십시오. 최근에 놀라운 걸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낚시를 계속 거의 1년에 한 200일 이상, 그것도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낚시를 하다 보니까 무한한 아이템이 나옵니다. 바로 저와 같이 낚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낚시인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연구 발표를 하면은 그걸 권장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응용해서 쓰시라고 연구 발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놀라운 물질을 하나 발견을 해서 다시 그걸 연구 중에 있고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젤루다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이 정도면은 낚시의 미끼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다. 껌에다가 그 액을 집어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젤리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뭐 등등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후일에 기회가 나면은 제가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연구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몇 배 향상된 맛이
새로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 물질을 찾아낸 것을 임상하고 있는 거, 그 빠른 시간 내에 상품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뭐 비싸지 않은 가격에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젤루다 시리즈로 결정을 했습니다. 젤루다 골드라는 골드, 지금은 젤루다 딸기형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죠. 발효, 식물성 발효액인데 여기에 첨가를 해서 현재 임상 중에 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곧 입질이 나빠지는 11월, 12월 이때 되면은 아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때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만들어 보는데, 근데 그렇게 원자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한번 임상 상품으로 그린 젤루다 같이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별 조합성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물과의 조합 관계를 어분만 했습니다. 어분 단품으로 어떤 확산성과 비중을 가졌는가, 왜 입도가 있는 것이 좋고 입도 없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린 기본적인 한국 부풀이에서 나오는 에이스 어분과 그때 소개를 못 드렸던 그린, 요 에이스와 요거와의 차이는, 노란 봉투와 녹색 봉투의 차이는 입도의 크기가, 이건 균일합니다. 파워 펠렛 균일하다는 것과 같이 입도의 크기를 균일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따로 선별해서 담은 겁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점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속에도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분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성이 심하게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로 하면은 점성이 상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지만 2시간까지는 집어제로 미끼로 사용하시기 훌륭한, 그래서 입도가 작은 입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따로 담은 이유는 용도별로 쓰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담는 겁니다. 이건 혼합이고 용도가 큰 입자, 작은 입자, 가로까지 섞여 있는 것이고, 큰 입자, 작은 입자가 섞여 있고, 요거는 중간 입자만 선별해서 따로 담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새우 어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건 혼합된 새우 어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워 펠렛 대립에 대해서 해봤죠. 입도가 큰 거죠. 이거는 큰 거만 뭐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입도가 가장 일정하면서 큰 겁니다. 입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 파워 펠렛 대립은 입도가 큰 상태로 해서 약간의 떡밥들이 보상력이 있습니다. 입질이 나쁘고 좋지 않을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들이 배 붙였나 봐. 그러면서 살짝 빨아먹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배를 붙이는 고기는 없습니다. 땅에 배를 붙이고 살질 않습니다. 반드시 떠서 밥을 먹기 때문에 바로 이런 떡밥들이 입질이 나쁠 때 놓아주면은 그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미끼가 살짝 떠올라주는 효과가 고기를 자극시키고 먹이를 먹기 좋게 하니까 그걸 바닥에 있는 것까지 먹게 되고 동일한 맛의 것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먹고 찌오름을 좋게 해주는 효과. 기능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입도화 시키는 겁니다. 요건 마이크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어분들이 이 두 가지의 형제인데, 이거는 큰 놈만 담아 놓은 것이고, 이건 아주 작은 것만 골라서 줍니다. 제가 수족관에도 이거 쓰거든요. 수족관에 열대어들 부피를 집에서 키울 때 부피를 줘봤어요. 엄청 잘 먹습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뿌리는 사료로 주는 사료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사서 사료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단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주시면 물이 금방 탁해집니다. 녹은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요 어분들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각각 특성이 빨리 풀어지게 할 것인지, 그러면 내가 좀 집어 기능을 좀 세게 줘야겠다. 그래서 2시간 단위의 떡밥을 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쓰세요. 먼저 드린 이 소주컵 말랑말랑하고 잘 깨지지도 않아요. 식용, 사람이 뭐를 먹는데 필요한 소주잔이기 때문에 이건 플라스틱 자체가 최고급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질이면서 깨지지도 않고 부들부들하고 쓰기도 편하고 설사 잊어버릴 때도 아깝지도 않고, 잊어버릴 때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60cc거든요. cc 개념을 갖지 마시고 이거를 기준으로 한 컵, 2컵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어분은 기본적으로 입도가 큰 거와 섞여 있거나 입도가 큰 것들은 기본적으로 2컵에 물 1컵, 2대 1이죠. 그래서 저는 물의 상수를 2분의 1 해가지고 0.5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개수가 다 0.5면 되더라. 0.5면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하면 시대에서 미끼를 쓰기 위해서 한다면 0.5에서 조금 더 주면 돼요. 손물 치시라 그랬죠. 나중에 손물로 쳐서 조금 더 주시면 돼요. 요것도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중에 분과 어유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풀림성을 줄 때는 기본으로 써서 풀어놓는다. 부들부들한 상태로 만들어서 풀어놓고 필요할 때 살짝 눌러서 쓰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수조통에 집어넣어가지고 풀리는 거, 수직으로 풀리는 형태. 보통 5에서 7초 정도 걸립니다. 웬만한 찌들이 들어가는 속도가 5에서 7초. 밥이 들어가는 속도가 5에서 7초 걸리는 수직 거리로는 그렇지 않은데 점투척을 한다 그래서 바로 놓으면 빨리 들어가죠. 4초, 3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풀스윙을 해서 멀리 던져서 이렇게 4분의 1 원을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보셨지만 풀리는 게 풀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들어옵니다. 이동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가라앉는 시간이 길어져. 그게 약 7초까지 걸려요. 미끼를 어떻게 다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동그랗게 달면요, 쭉 거의 그냥 들어갑니다. 흔들지 않고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잡어가 많을 때는 꼭대기에서 잡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밥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그랗게 하면은 밥이 오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하는데, 원래의 기능은 그것도 있지만 원래의 기능은 빨리 밥이 들어가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빨리 중간에 여러 가지의 고기층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야지 밥을 안 털리게 돼요. 그래서 동그랗게 하라. 콩알낚시 개념이다. 그게 바로 콩알낚시로 동그랗게 콩알같이 작은 미끼를 달아서 던진다. 근데 그것이 작은 거냐 큰 거냐는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종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의 크기의 기준은 바늘의 크기에 준합니다. 밥이 작으면 바늘도 작은 바늘이면 밥도 작게 콩알만하게, 바늘이 커지면 7호, 8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밥도 그만큼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의 크기는 계절에 따라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고기들의 흡입력이 셀 때는 작은 바늘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호, 8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계절이 이제 수온이 점점 떨어지면 고기들도 입질도 흡입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6호, 5호 이렇게 내려가죠. 심지어 노지는 4호까지 내려가죠. 제가 얘기하는 호수는 바늘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만 미늘 없는 바늘과 미늘 있는 바늘 다 또 틀립니다. 그래서 미늘 있는 바늘은 바늘이 더 작습니다. 호수에 비해서. 미늘 없는 바늘은 대신 약간 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미늘 없는, 제가 권장드리는 다이찌라는 뭐 일본 바늘이라 그러는데요. 그건 뭐 제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다이찌라는 한국 상호를 가진 그 다이찌 묶음 바늘을 사용을 하는데 그 바늘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본 거로는 가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 잘 펴지지 않고 웬만한 힘에는 다 견딥니다. 그래서 작은 바늘 그런 식으로 6호, 5호, 4호. 이제는 가을이니까 6호로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7호에서 한 단계 내려서 6호. 그 다음에 이제 12월, 11월 정도 가면 5호까지 내려가고 동절기에 5호까지 내려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 미끼를 이걸 기준으로 퍼서 하나, 둘, 물 하나, 어분율은 2대1이 기본이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나중에 조합할 때 그 개념이 나옵니다. 어분율은 2대1이다. 부피 개념입니다. 살살살살 흔들어 가지고 뚜껑으로 꺾었다라고 기준을 해서 2대1입니다. 오차가 많지만 살짝 한두 번 탁탁 쳐서 깎은 높이 대략적 자연스럽게 한 컵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죠. 두 개에 하나. 0.5를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조합할 때 그 물의 개수를 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0.5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어분은 졸업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글루텐 종류다. 글루텐 종류는 우리가 무수히 많은 글루텐 종류들이 있지만 글루텐 종류의 가장 주된 역할은 미끼의 역할입니다. 확산제나 집어제의 역할이 아닙니다. 글루텐은. 물론 기능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걸 첨가해서 기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글루텐 종류들 흔히 얘기하는 무슨 글루텐 굉장히 많죠. 일제도 많죠. 맛을 넣어서 무슨 글루텐 맛이 들어간 글루텐. 지금의 글루텐의 주성분은 감자 프레이크, 가벼운 비중의 감자 프레이크를 주성분으로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0에서 50% 정도 그 이상 감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글루텐의 여러 종류 있는데 그 글루텐이 일부 들어가고 뭐 30여 프로, 30에서 35% 사이 정도의 글루텐이 들어가는데 점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 글루텐은 가장 오래 사용하고 오래 붙어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일부에서는 엄청 좋아하시는 글루텐이 옥수수 글루텐이죠. 옥수수에 약간의 가루 또는 약간의 입도가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고 옥수수의 것을 해서 글루텐을 섞은 거, 그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근데 베테랑의 낚시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루텐 함량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글루텐 함량이 99.9%짜리의 글루텐이 뭐 35%, 막 이렇게 들어가고 37%까지 들어가면은 이거 보통 찔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껌은 부들부들 하는데 한참 씹고 나면 껌이 찔겨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사용할 때는 잘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물성을 잔분감 쪽으로 끌고 가겠다 라고 하시고 다른 보조제로 쓰기 위해서 점성제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글루텐이든지 그 점성의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혼합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순 글루텐으로 나와 있는 낱개로 있는 글루텐들도 요즘은 글루텐 단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글루텐에 입도가 작은 이런 것들을 섞는 게 좋다. 가루 같은 거를 넣는 게 좋다. 뭐 예전서부터 전문가들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좋습니다. 혼합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여기서는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에 의한 글루텐들이죠. 무슨 딸기 향이다, 바닐라 향이다. 어느 게 더 좋다 하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묽게 쓰시냐, 물의 배합비를 어떻게 맞춰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걸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보다 딸기 향이 좋아? 저는 동의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바닐라 향이 더 좋아? 글쎄요. 원래는 바닐라 향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다 딸기 향이 나오고 이어져 가죠. 저는 이 초창기에 글루텐을 일본제가 한국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 제품에 대해서 떡밥을 생산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뭐가 좋으냐? 일제가 좋아. 국산 뭐 회사 게 좋아. 글쎄요. 제가 보는 시야에선 글루텐의 기능의 성능이 프로테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쓰는 글루텐 사용법이 100이라고 했을 때, 글루텐의 기능은 90점에서 95점이냐, 94점이냐, 93점이냐, 91점이냐. 그러니까 A0나 A2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글루텐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 만든 제품들이 기본 베이스였고 원래가 그쪽에서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던 것이고 우리에게 맞게끔 바닥낙지에 맞게끔 글루텐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글루텐에 물을 얼마를 넣냐에 따라서 그 밥의 기능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차피 바닥낙지라다 보니까 요즘은 거기에 오븐을 살짝 넣어서 사용을 하죠. 글루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부풀이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5개의 글루텐에다가 플러스 1 어분 한 봉을 넣어놨어요. 가는 입자, 가루 같은 가는 입자의 것을 넣어놨어요. 시중에선 구할 수 없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글루텐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후첨해도 됩니다. 아니면 처음서부터 선첨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분 갔을 때는 글루텐의 기능, 거물망상의 그 이루어지는 기능이 어유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루텐을 다 활성화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 어분을 살짝 뿌려서 흩뿌려 가지고 여기에 5봉을 쓸 수 있는 용량이니까 뭐 5분의 1로만 뿌리고 다시 넣어놨다가 또 다음에 쓰고 그러시면 돼요. 살짝 뿌려가지고 싹 섞어줘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맛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맛을 플러스 시키는 새우 맛의 독특함을 크릴 새우 맛의 독특함을 넣어주는 거죠. 훨씬 좋죠. 또 새로운 물질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의 성능도 향상을 했고 기능도 점도를 약간 떨어지니까 부드러워집니다. 단 물에 그만큼 들어가는 것에 만큼 물은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1.2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어분 양이 얼마나 더 첨가되냐에 따라 조금 더 섞어 주셔야 돼요. 물을. 그래야만 부드러우면서 맛있는 야들야들한 떡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글루텐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의 뭐 딸기나 바닐라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고. 그리고 2개의 감자보다 그 성분이 이제 감자, 포테이토 종류가 들어간다는데 요 알파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 알파경은 아주 점성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약간의 물성이 달라요. 글루텐이 약간 다른 종류의 글루텐입니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고요. 물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접착력도 좋고 아주 혼성제로 쓸 때 나중에 점도를 약간 높여줄 때 이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어떤 글루텐이든 점성을 향상시키는데 맞지만 자칫 잘못하면 떡이 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체의 점성이 약하지도 않고 아주 강하지도 않아서 부들부들하고 비중에도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서 이 알파경의 떡밥을 사용하시면 낚시할 때 훨씬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걸 주제로 사용을 합니다. 동절기에 특히 단분감을 부드럽게 해서 남기는 데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와 조합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더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글루텐 제재에 대한 겁니다. 오늘은 글루텐과 또 이제 짧게 쓰는 보리 계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약방의 감초, 오감초, 여성분들, 글루텐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의 주성분이 이겁니다. 그 글루텐을 좀 더 부드럽게 쓰기 위해서는 이걸 더 첨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탄수화물 종류이기 때문에 글루텐의 섬유질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배합을 주셔도 됩니다. 때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부드럽고 미끼 겸 약간의 집어 기능까지 갖게 됩니다. 풀리는 게 빨리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은 글루텐에 들어가도 되고 어분에 들어가도 되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어분에 조합을 해도 됩니다. 집어제에 넣어도 됩니다. 왜 넣냐? 가볍습니다. 이게 이따 단풍으로 물에 풀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건 물이 1대1 정도 들어가거나 좀 많이 들 땐 1대 1.2까지도 줍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떡밥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기본으로는 0.8입니다. 이건 내림 낚시할 때는 0.8을 쓰시면 돼요. 보리 종류의 두 가지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확산성으로는 보리만한 거 없다. 보리는 껍데기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배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무거운 부분도 있지만 확산성은 최고지만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은, 나쁘게 쓸 수 있는 것은, 많이 사용하면은 A 지역, 내 바늘이 있는 지역의 밑에 지역에 있는 고기를 B라는 지역, 약 30cm 우측으로 이동 또는 좌측으로 그때그때 대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이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형성되어 있던 어군들이 옆으로 다 가버립니다. 또는 큰 고기가 와가지고 꼬리짓 한번 하면은요, 가벼우니까 확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결국은 고기가 비산된 미끼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집어도 시키지만 고기를 이동도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꼭 필요할 때만 섞어 쓰시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따 보시면 얼마나 확산이 잘 되는지 보시면 합니다. 단품의 사용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에코보리 번데기는 집어제 단품으로 쓸 수 있게 나온 제품이죠. 점성이 생겨요. 번데기가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6분이라 그랬죠. 번데기. 부풀이는 번데기만큼은 탁월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여기다 섞어줬기 때문에 번데기 6분, 기존 여태까지 하는 건 어분 위주지만 우리가 미끼 쪽에 번데기 가루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맛이 상당히 닝닝합니다. 아미노산이 높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고 그래서 닝닝합니다. 말 그대로 번데기 깡통에 있는 번데기 먹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 글루텐과 요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부분을 다뤄서 하고 다음번 적은 혼합된 제품들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글루텐과 집어제 각자의 단품들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섞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산이 좋게 하는 종류는 집어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배아 종류와 오감척, 감자 프레이크 작은 입자. 그 다음에 미끼의 역할에서 점도를, 미끼의 점성을 향상시키는 글루텐 종류를 했습니다. 우선 딸기와 글루텐, 바닐라 글루텐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는데 저는 뭔지 잘 모르니까요.
우선 딸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는 생략하고요. 딸기만 하겠습니다. 이 속에 봉투가 있죠. 글루텐, 슈퍼글루텐. 이름도 잘 지었어요. 다음에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 어분 파우더가 들었죠. 여기 있는데 이걸 다 넣으면 안 돼요. 요거 나눠서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짝밥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글루텐하고 이렇게 짝밥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오븐 5개로 나눠서 쓰십시오 하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끝에만 살짝 찢어서 이렇게 모서리만 찢습니다. 전체를 찢으면은 나중에 보관하기 나쁘니까 모서리만 이렇게 참 찢어 놓습니다. 자, 이 글루텐은 사용법들을 아시죠? 대빵 역할이죠, 봉투가. 야외에서 대빵 역할을 하는데 선에서 낮은 선, 중간선, 높은 선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중간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쓰실 때 중간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좀 되게 쓰신다 그러면 낮은 선으로 하시면 되고, 부드럽게 써야겠다, 동절기에 입질을 부드럽게 만들겠다 하실 때는 높은 선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쪽을 쭉 넓게 자르습니다. 위에 톱니 있는 데를 넓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하나를 붓습니다. 이 속에는 다른 것이 불긋불긋한 성분이 있습니다. 팽창해서 밀어 올리는 힘이 달라서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바닐라는 미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체를 유지하면서 살짝만 감자 후레이크가 부풀면서 부풀죠.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따지면 이게 조금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미끼가, 딸기가. 그래서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요 프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를 사용하죠. 타 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부풀이 딸기는요, 타 회사 제품하고 틀립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갖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옷을 다시 갈아입으면서 K3에서 딸기 슈퍼 글루텐이라는 이름으로 변형이 됐을 뿐입니다. 이렇게 빨간 프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다른 겁니다. 빨간 프레이크입니다. 상당히 미끼를 가볍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이거에 아까 그 굵은 선으로 한다 그랬죠? 이유가 물을 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른쪽 여기 요거에서 이쪽을 자르면은 불풀이라고 써 있는 쪽을 자르면 물 넣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물을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요 구멍으로 넣고 바가지에다 넣고 눕혀서 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보시면은 물의 위치가 굵은 선으로 나올 겁니다. 어디 볼까요? 예, 굵은 선으로 되죠. 뭐 이걸 정밀하게 따져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여기쯤 됐어. 낚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놓고 밥을 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안에 있는 프레이크 종류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부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븐을 5등분을 해서 오븐을 5등분을 해서 살짝 놓습니다. 물 넣고 활성화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너무 묵은 다 된 다음에 섞으시면은 안 좋습니다. 덜 된 다음에 덜 됐을 때 섞어주면은 어분이 다 섞입니다. 뭐 이걸 정밀하게 섞어야 한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가루 있을 때 해놓으면 정밀하게 섞여질 수 있는데 물이 들어간다면 완전히 정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물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물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오븐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1.1을 놓잖아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좀 데져요. 어분이 물을 빨면서. 현재는 1.2에다가 이거에 5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큰 차이는 안 나요. 소량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물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 그러면 손을 찍어서 물에다 이렇게 뿌려요. 극히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절대 뭉쳐놓고 쓰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단품으로 사용한다는 기준 하에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미끼로만 사용한다면 치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공기를 빼놓으면 돼요. 근데 이걸 단품이 아니라 짝밥으로 쓰겠다. 확산제로 쓰면서 겸하겠다. 그러면 살살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요거의 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이상 지났거든요. 완성이 끝났습니다. 자, 우선 미끼를 얼마나 쓸 거는 본인이 설정하지만 보통은 은행알 만하게 잡습니다. 살살 해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자꾸 깨진다 그러는데 처음에 딱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살살 눌러주시면은 가운데 있는 게 세게 눌려 있는 점성이라서 바깥에만 마무리 지어주는 꼴이 되죠. 이렇게 되죠. 시간이 걸려서 여기 있는 상태를 봐야 되니까 이거 살살 누르는 거와 살살 누른 거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1번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살살 누른 겁니다. 굉장히 빨리 들어가죠. 비중이 높으니까요. 글루텐은 아까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요건 살살 누르는 형태. 근데 여러 번 살살 누른다고 돌렸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요거는 좀 세게 누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미끼를 좀 더 많이 주물렀습니다. 미끼는 항상 왼손으로 해야만 낚싯대가 깨끗해집니다. 오른손으로 떡밥을 미끼를 만지면 낚싯대가 지저분해집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에 막 곰팡이 납니다. 왼손으로 하는 이유가 내가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잡기 때문에 왼손으로 막 치댔습니다. 이거는 미끼 기능을 줬습니다. 이렇게 치댔습니다.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변하는 걸 그대로 걸어 놓으세요. 다시 이쪽은 진짜 살살 무는 겁니다. 진짜 살살 누른 하나를 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살 눌렀습니다. 끝에만 이렇게 눌러준 겁니다. 끝에만 마무리 져준 겁니다. 이건 천천히 들어가죠. 순서를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누른 거, 조금 더 누른 거, 많이 누른 거. 모양이 다 달라지죠? 살살 누른 건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완성이 되죠. 초기에는 이렇게 살살 눌러서 확산제로 쓰시는 겁니다. 같이. 이거 푸르륵 풀어지면서 들어가요. 여기 큰 물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풀어지죠? 점점 많이 풀어지죠? 집어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그게 요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이렇게 퍼져 있죠. 요거는 이제 퍼졌네요. 요건 아직도 안 퍼졌네요. 요건 미끼입니다. 이건 초기, 중기, 후기, 유인, 집어, 입질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단품만으로 쓰셔도 낚시가 잘 됩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초기에는 유인용으로 확산을 시켜서 쓰고, 두 번째는 확산력이 중간서부터 풀어지게끔 살짝
누른 강도가 약한 거죠. 요거는 눌린 강도가 치댄 겁니다. 미끼로 한 겁니다. 그대로 바닥에서 유인 단계, 집어 단계, 미끼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3 미끼 운영술에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에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다 풀어지고 그냥 너덜너덜하죠. 자기 글루텐들만 붙어 있는 거. 어분들은 다 이미 벗어나서 가라앉았고요. 자, 두 번째 거 살짝 미끼 기능을 준 거. 중간에서부터 풀어지게 들어간 거는 그래도 덩어리가 크게 붙어 있죠. 글루텐끼리 붙여놨기 때문에. 그쵸? 요건 여러 개로 흩어졌고, 요건 한 덩어리로 있는데 더 늘어졌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지 한 5분 정도 경과된 거예요. 5분 정도 경과됐는데, 요 물속에 들어간 지는 3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만든 지는 5분 좀 넘게 경과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그대로 있죠. 바로 이게 왼손의 압축 강도에 따라서 풀림과 부풀림이 달라진다는 거죠. 미끼 기능을 크게 주기 위해서는 많이 치대주고 물을 적당히 1.2 정도 적당히 글루텐에 물을 먹여주면 이와 같이 치대면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5분이 넘게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에 놓던 밥 다 거의 흩어져 있죠. 바닥에서요, 고기가 없었다면, 저걸 발견을 못했다면 바닥에 이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기들 먹기 얼마나 좋겠어요? 입만 쭉 대기만 하면 주르륵 빨려 들어가죠. 주르륵 빨려 들어갑니다. 미끼도 되는데 이거는 미끼 입질이 약해져요. 바늘에서 금방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 고기가 빨면은 바늘이 떨어져 버려요.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누른 거는 그래도 흩어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끝까지 붙어 있죠. 살짝 가볍죠. 내려가는 속도도. 고기가 흡입을 한두 번 할 때까지 바늘에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쭉 고기가 입질을 쭉 빨아들이면은 막판에 쭉 빨려 들어가죠. 요 2단계에서부터 입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더 세게 손으로 더 치대 누른, 압력을 줘서 치대 누르면 이 형태가 되죠. 자칫 잘못하면 질긴 밥이 될 수 있는데, 오래 놔두기 위해서, 바늘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아 올렸기 때문에 바늘 끝을 위를 말아서 이렇게 올려서 바늘을 집어넣고 밑에는 처음에 누른 그대로고 여긴 마지막에 더 말아놨기 때문에 밥이 한쪽이 질긴 쪽이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랗게 늘어난 지역은 밑에고 덩어리가 크게 있는 것이 위에 세게 더 눌러준 자리거든요. 그럼 바늘에 이게 귀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게을른 낚시하고 싶을 때, 입질을 크게 보고 싶을 때는 더 치대주고 밑은 열어주고 더 치대주는 거예요. 위에만 동그랗게 해도 됩니다. 꼭 물방울 같이 만든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손으로 달랑달랑 돌려주면은 밥이 이런 형태로 해서 요 많이 굵게 있는 데가 우리가 바늘이 달린 지역이 이렇게 잡아도 안 떨어지죠. 제가 잡아 흔들어도 안 떨어지죠. 그럼 고기가 이걸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똑똑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끝에 가서 이렇게 흡입이 되면은 이 끝에 부분들이 똑똑 떨어져요.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입질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전체가 쭈루룩 늘어나면서 쭉 고기 입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젤리포 먹으면은 쭉쭉쭉쭉 빨아들이다가 쭉 빨리면 쭉 빨려 들어가죠. 잡아당기면 그냥 쭉 입으로 빨면 쭉 빨려. 똑같이. 그때는 고기는 입을 다물고 그 밥이 덩어리 부피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빨림도 세게 작용을 해주고 부피 개념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입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고기는 입을 합 이제 목구멍으로 삼키려고 확 닫습니다. 입을 닫는 순간 머리를 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 끝. 야, 난 놀러 갈래. 내가 놀던 대로 갈래.
그리고 밀어 올리면은 밥이 붙어 있으니까 뱉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고기가 올라오는 높이만큼 이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상승하는 높이만큼 찌가 부드럽게 상승하죠. 입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글루텐 미끼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부드러운 미끼를 오래 붙어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중까지 가볍다. 그래서 고기가 뱉고 싶은 생각을 안 한다. 뭐 원초적인 만족감이죠. 솜사탕 입에 대면 혓바닥 대고 둘둘둘둘둘 혀로 핥아내는 거와 같습니다. 초기에 이 부풀이의 글루텐은 이름이 상품명이 솜사탕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서 초기에 생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엔 기술이 미약해서 지금과 같은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서 실패는 했습니다만 이름 솜사탕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살살살살살살 녹여 먹을 정도의 맛있는 부드러운 가벼운 미끼다 그런 뜻으로 만들었대요. 지금도 이거 그대로 있죠? 이거 보십시오. 그대로 붙어 있죠. 지금 10분 가까이 됐는데 이것도 중간 것도 길게 늘어지긴 했지만 고기가 입질했다면 다 없어졌겠죠. 이건 아직 이렇게 확 최적이 아주 조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글루텐의 이용 바로 이게 노하우입니다. 글루텐 미끼 이해하셨나요? 글루텐 미끼는 내가 좀 더 오랫동안 남겨두고 싶으면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물을 몇 방울 더 집어넣는다. 손물을 마지막에 살짝 쳐줍니다. 그러면 밥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물성의 변화가 없죠. 부풀이의 특성은 물을 뱉어내지 않죠. 여름에 개나도 한 번 개나도 물을 뱉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을 뱉어서가 아니라 글루텐의 섬유질이 엉켜 있는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물 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속으로 그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 물 분자가 들어가 있어서 글루텐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 점성이 약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부드러운 떡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글루텐도 작은 것 하나, 이 소봉투 하나로 다 쓰면 또 꺼내서 쓰고 가장 전략형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의 조합은 내가 미끼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1.2 이 봉투에 써 있는 굵은 선에서 조금 더 올려도 된다는 거죠. 아까는 우리 굵은 선에다 놓고 어분을 나중에 후참 5분의 1 했는데 소량이기 때문에 손물만 조금 쳐줘도 돼요. 그 부드러운 떡밥이 지금과 같이 밥을 달 때는 초기에는 절대 뭉쳐놓지 않죠. 이렇게 그냥 대강 풀어 놓으십시오. 이러면 그 물성이 이렇게 풀어 놓으면 그 물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죠. 남들이 보기에는 어줍지 않아 보이죠. 어설퍼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전문가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고기들에게 좀 더 미끼 기능을 강하게 하겠다. 물, 손물을 탁탁 두세 번 정도 쳐서 살살살살 한쪽에다가 치대 놓죠. 이제부터는 이 기능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까의 기능, 집어의 기능은.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원분은 놔두고 물을 살살 묻히면서 그러면 진짜 부드러운 떡이 됩니다. 찹쌀떡, 모찌떡보다도 더 부드러운. 이렇게 해서 물을 매겨 놓으면은 이렇게 띄어서 그대로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바늘에다 끼고 위를 또 한 번 말아주죠. 여기다 놓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떡밥이 어떻게 변하나. 이건 벌써 10분 이상 15분 정도 지난 겁니다. 자, 이렇게 물방울형으로 달아서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들어가죠. 부푸는 속도도 느리죠. 바닥에 들어가서 살짝 지금 풀어지긴 하는데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자꾸 부풀어 오르면서 밥이 커지죠. 밥이 커진다는 거는
물고기가 느낄 때, 야, 이봐 크다라고 느낍니다. 이봐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먹고 싶다. 찍어보니까 맛있다. 한번 콕 해보니까 맛있어. 그게 맛보는 겁니다. 간 본다 그러죠. 맛보고, 이거 주둥이로 대보면 부피, 맛, 질감, 그런 거를 다 느껴요, 고기는.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당연히 크게 벌리겠죠. 크게 벌려서 헉, 헉 이렇게 하죠. 작으면, 작게 하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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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밥을 콩알로 달아서 위에 물방울처럼 만들어주면 보십시오. 붙어있는 감자들만 녹아 나오면서 계속해서 있는데 원 모양은 크게 깨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글루텐 미끼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이게. 글루텐 미끼는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최상입니다.